제목은 보행자 중심 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실 내용은 우리 연구소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긴 한데 최근에 보행 관련해서 올해 국가 기본계획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이제 올해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그 전환점으로 삼고자 하는 시점에 있고요. 그래서 그간에 저희 보행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하는지 또 말씀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행 사업이라고 이제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 개선에 대한 이제 국민적인 관심과 요구는 누구 못지않게 사실 이렇게 말씀드린 지도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보행 환경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광화문에 옛날에는 횡단보도가 없었죠. 그래서 지하철로만 광화문을 건널 수 있었는데, 그래서 원치 않아도 교보문고를 한 번쯤 들리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다가 광화문에 이제 횡단보도가 놓이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해도 원래 쓸 수 있었는데 이 넓은 대로를 그동안 왜 우리는 지하에 쥐처럼 지하 땅굴로만 광화문을 건너 다녔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육교를 없애고, 사실은 육교가 그동안 사람들을 보호하는 장치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결국 차가 빨리 가기 위한 장치였구나,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이제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약 20년 전부터 이제 우리나라에도 뭐 예전에 강병기 교수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선도적인 노력에 힘입어서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제 일반 시민들도 보행 환경이 나쁜 환경을 선호하지 않고요. 심지어 이제 살고 계시는 많은 아파트에서도 지상 레벨은 지금은 자동차를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난 1층에 차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아파트 단지는 아마 거의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보행 환경이 가지는 삶에 미치는 영향과 또 보행 환경을 잘 가꾸지 않았을 때 닥칠 수 있는 위험성, 또 안전에 대한 위협, 또 삶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일상적인 생활 환경에서 보행 공간이 질적으로 개선되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위주로 사실은 조성되어 왔다고 제가 단순하게 말씀은 드렸지만 70년대나 80년대 서울의 가로 사진들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차로가 넓고, 그리고 차로변에는 보도변에는 어마어마한 그 철판으로 된 가이드가 보행자를 막고 있고, 그리고 그 사진을 퍼스펙티브 찍힌 사진들을 80년대 사진을 보면은 지평선 끝까지 횡단보도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사진을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보시면 항상 무단횡단을 하는 분들이 그 사진에 찍혀 있어요.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이건 너무 심한데 할 정도로. 이유는 횡단보도가 300m, 500m까지 없으니까 어차피 도시라는 거는 우리가 얀겔의 책을 들지 않더라도 이쪽 블록에서 이쪽 블록으로 횡단하는 수요는 언제나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막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잘못된 설계 결과에 대해서 이제 온몸으로 저항하는 것이었죠. 근데 그거를 이제 무단횡단한다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벌과금을 물리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왔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걸 조금 이제 표현을 해보면 이제 도시의 교통 패러다임이 사람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보행정책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일단 아주 오래된 법이 있습니다. 교통안전법이라고. 근데 이제 보행 행태 관련 항목이 잘 아시는 교통문화지수라는 거 이제 포함이 일부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횡단보도 및 배리어 프리 이런 논의가 한참 되면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이 시행이 되었고, 그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도 보행환경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생각만큼 매년 잘 되지 않았고, 2009년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 제정이 됩니다. 이때 이제 제정 토론에도 제가 첫 번째 발제자로 참석을 했었는데, 이때도 보행교통 활성화 시책, 사실은 이제 이때 보행 지속가능이란 말이 붙었던 것은 녹색 정책하고 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사용 합리화, 온실가스 감축하고 사실 관련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지금 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거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에 보행 안전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이 또 제정이 됩니다.
이 법 제정 토론회도 또 제가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보행 안전 편의 증진 기본 계획 및 이제 보행 안전 편의 증진 시설 설치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올해 처음 1차 국가 기본 계획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12년에 만들어졌는데 올해 19년에 1차 기본 계획이 된 거를 보시면 이 법령은 제정되었지만 실질적인 예상과 집행 단계에서 얼마나 큰 간극이 있었는지를 아마 체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법 제정 이후에도 이제 관련 부처에 요구를 해왔는데 어쨌든 올해 1차 기본계획이 진행된 거에 대해서 저희는 뜻깊은 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행 관련 및 정책 사업 자체는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보행 관련 사업들 서울시만 보더라도 이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 보행 사업 예산으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은 기존의 토목 사업과는 달리 그 방법론이나 절차 또 설계 기준에 대해서 기존에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해보는 사업들, 지자체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제 이거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라는 물음표가 굉장히 많이 따라붙는 사업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또 법령 차원에서 또는 설계 기준 차원에서 또 주민들에 대한 설득의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과 노력이 수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저희 연구소에서 그동안 해왔던 이러한 정책 지원과 연구 지원의 어떤 범위가 점차적으로 더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확대되고 있다 이런 현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성과는 사실은 보행도시 조성 방안 연구로 크게 이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고서 및 관련 단행본을 10권 정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는 2011년도에 이제 보행도시 좋은 보행 환경이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그 이후에는 2011년에 이제 보행자 우선도로가 우리나라 국토계획법에 처음 이제 신설되면서 가이드라인을 발간 작업을 했고 그 이후에는 사실은 조사 분석 매뉴얼 이후에 실질적으로 보행 행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대상으로 전국의 한 20여 곳의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저희가 행태조사를 시행했고 그 행태조사 방법론을 기반으로 조사 분석 보고서를 2차에 걸쳐서 발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어드 스트리트나 컴플리트 스트리트에 대한 기본의 설계 사례들의 분석 그리고 그 정책적 효과, 실질적인 물리적인 설계, 소요된 예산, 그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보행자를 위한 도시 설계 1권을 발간을 했고 2권도 지금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조성 방안에 대한 기술적이고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요. 설계 차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 개선 방안처럼 이제 특정한 가로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보행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고 또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의 결과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 내지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행태에 대한 분석은 사실은 보행 행태에 대한 일관된 분석 기법은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사실은 2010년 이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워크2 애니언 컨퍼런스에서 매저먼트 섹션이 새로 생긴 게 2015년이 다 돼서 생겼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각자 알아서 분석을 해오던 상황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워크2 애니언에 지속적으로 참석하면서 평가 방법론에 대한 기준들을 제시해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 수립 지원을 저희가 나름 열심히 해왔는데요.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시면은 그 보행 안전 표현 증진을 위한 법제 개선 자체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행안부와 같이 이제 보행 안전 국제 세미나를 이제 4차에 걸쳐서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또한 매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이제 보행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있는데 이 실무자들을 위한 이제 해외 연수, 국내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 면에서의 기획을 저희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외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보행자에 대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에서는 특히 도로교통법에 대한 추진은 집중적으로 최근 2년간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일부는 현재 반영이 되었고 일부는 올해까지도 계속 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제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사실 가장 이제 초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제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는 이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제 보행자 우선 도로와 또 도로 다이어트를 시행하기 위한 도로의 요건, 또 그와 수반된 도로구조 시설 기준 자체의 전반적인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도 이제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를 이용하는 가로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특히 이면도로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우선권을 줄 것인지에 대한 상당히 해묵은 논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행안전 국제 세미나와 보행정책 담당자 합동 워크숍을 통해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평가 연구 부분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평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보행 관련 평가 관련 저널이 한 4,000건 정도가 현재 영미권에서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은 각자 다 일관성이 좀 없고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럼 아우리에서 일관된 평가 체계를 제시한다면 어떤 것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통학회하고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은 교통영향 평가의 보행 섹션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논의를 하고 있고, 아니면 그것과 별도로 보행 영향 평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평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느 연구기관보다도 평가 보고서를 많이 냈고, 그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제 보행자 우선도로나 도로 다이어트 사업, 그다음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보행환경 개선지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여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왔는데, 평가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매년 좀 좌충우돌하는 부분들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올해 사실은 보행 국가 기본 계획을 세우면서 그 평가에 대한 전체 대강을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조금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지원입니다. 저희가 1년에 담당자 워크숍을 보통 7, 8회 정도 개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보행 관련 사업들에 대한 설계 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예시를 들은 건데요. 이제 성동구 광나루로 이길에 작년에 시행했던 보행자 우선도로이시고, 이건 노원구에서 했던 이제 도로 다이어트 사례입니다. 그래서 좁았던 길을 이제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휴식 공간과 주변 공간을 만들고 통학로를 개선한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평가 지원 자체는 사실은 이러한 개별적인 설계에 대한 개선 작업에 있어서의 설계 워크숍이나 자문을 포함해서 일단 설계 당시에 설계 자문을 할 때 이걸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건지에 대해서 지자체 공무원과 같이 논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로 다이어트를 했을 경우에는 가장 단순하게는 사업 만족도에 대한 조사, 지금 보시면 상당히 다 증가된 걸 알 수 있는데요. 만족도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차량과 보행자에 대한 행태 촬영 조사를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요소들을 어느 정도 개선했는지에 대한 측정, 이런 세 가지의 요소들을 이제 매칭해서 개별 사이트에 대한 개선을 평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오랜 시간 굉장히 조그맣게 여러 가지 사이트와 한 100몇십 개의 사이트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온 상황인데요. 근데 그런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연구기관에서 정리를 할 수 있겠는가? 향후 그러면 이런 개별적인 수백 개의 사이트를 수천 개로 연구기관에서 늘려갈 수 있겠는가? 물론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시행사도 아니고 공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그러한 개별적인 개선 방안들의 기술적인 대안, 또 제도적인 대안들을 모색하면서 나온 것들을 잘 꿰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나라의 보행 환경을 도시를 재구조하고 도시를 혁신할 수 있는 기본적인 툴로 재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저희가 개별적인 지자체와 이제 연계하는 가운데 있어서는 이제 최근에 많은 유럽의 도시들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제 수용차 억제 구역과 대중교통 강화의 방향과 연계해서 도시교통 체계를 이제 합리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올해 실제로 몇 개의 지자체에서 지자체장님을 모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도입을 할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도시 도로 구조에 있어서도 도로 공간 자체가 하나의 장소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재편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도시 공간 자체가 실질적인 체험의 차원에서 연속적인 체험을 어떻게 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제시하고자 하고, 또 나아가서는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생태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에코 플랜터나 기타 관련된 로우 임팩트 디벨롭먼트 기법들을 적극적으로 도로 다이어트와 결합해서 도시혁신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을 이제 올해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교통 안전성, 우리나라 OECD 최하위를 달리는 하루에 5명 정도가 꼭 죽는 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0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센터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도시의 전반적인 안정성과 또 경관과 또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베슬로서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효적 있는 방법론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